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서쪽 부차 지역 그리고 이르핀 등에서 벌어진 이 민간인 집단 학살이 이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 러시아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니까 이 당황한 러시아가 이 모든 것들이 조작이라 그러면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 해외 언론과 SNS 등을 통해서 속속 공개되는 이 민간인 학살 증거 사진과 영상이 모두 러시아를 전쟁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이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주 유엔 러시아 부대사가 부차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급진 민족주의자들의 극악무도한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4일 안보리 회의를 긴급 소집할 걸 요청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이어서 러시아 국방부도 부차 등에서 나온 사진과 영상은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 언론을 위해 연출한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군 주둔 당시에 폭력적 행위로 피해를 본 주민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캐나다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부차 거리 곳곳에 민간인 시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캐나다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올린 영상을 보면 도로 양쪽에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 러시아 대사관은 이 영상을 가리켜서 키이우 인근 부차의 가짜 시신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대사관은 해당 영상을 재생 속도를 늦춘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느린 속도로 재생한 영상을 보면 시신이 손을 움직이고 차량이 지나가면 일어나 앉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친러시아 계정들도 차량에서 촬영한 다른 영상을 보면 시신이 일어나 앉는 장면이 사이드 미러에 찍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BBC는 시신이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차량 앞 유리에 빗방울 또는 먼지 등으로 추정되는 얼룩이 해당 시신과 절묘하게 겹쳐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신이 일어나 앉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백미러의 왜곡이 의한 착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시신뿐만 아니라 가옥이라든지 주변의 다른 장면들도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서 이들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온 다음 날 게티 이미지라든지 AF통신 또 다른 데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에도 해당 시신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보신 그대로 다른 사진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러시아 측은 자국권 철수 며칠 후에 촬영된 영상에서 시신의 사후 경직 현상이 목격되지 않는 점도 조작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트위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하는 시신의 사진을 보면 최소 4일이 지났음에도 경직되지 않고 시신에서 나타나는 얼룩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한 법의학자의 견해를 인용해가지고 4일이 지나면 보통 시신이 사후 경직이 이제 진정된다 그러면서 총기 종류라든지 거리 등에 따라서 시신의 상태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혈액이 옷에 흡수되거나 또 시신의 자세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일에는 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부차 지역의 민간인 학살 관련 영상은 조작이다, 페이크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러시아군이 학살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대사는 그러면서 전쟁 외에 선전전도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선전전 기구가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견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 대사가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은 민간인 학살 의혹에 반박하겠다 그러면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긴급회의를 별도로 소집할 걸 요구했지만 4월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이 반대해서 무산되니까 긴급하게 러시아의 주장을 알리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대사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인권 문제로 공격받는 것은 미국 또는 서방이
이 우크라이나의 날조와 선전전에 농락당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부차 민간인 학살 영상과 사진이 조작이라는 구체적 증거를 대라고 요구를 하니까 네반제 대사는 다 정치적 동기로 날조된 상황들이다. 또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연극 무대다. 뭐 이런 발언만 되풀이했고 또 구체적 증거에 대해서는 여기선 밝힐 수 없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네반제 대사는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일어났던 피로 범벅이 된 여성 사진 지금 보이시죠?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다시 거론하면서 폭격으로 피를 흘렸다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피가 아니라 포도주스였다 그러면서 가짜다 이렇게 증언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스 피는 러시아 관영 언론이 생산한 가짜 뉴스다는 거 이미 이거 확인된 바 있고 우리 와이타임스도 보도를 해드린 바 있죠. 그러자 기자들이 네반자 대사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 이 모든 게 가짜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책임질 것이냐? 이런 공격적인 질문이 이어지니까 이 네반자 대사는 갑자기 마이크를 끊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학살의 증거들에 대한 조작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러시아의 조작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연하게 입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4일 뉴욕타임스 조사팀의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수도 인근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 조작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 인근에 부차에서 손이 묶이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시신들의 사진이 공개되니까 러시아 부대 전원이 부차에서 완전히 철수한 지난달 30일 이후에 시신들을 거리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죠. 그런데 뉴욕타임스 분석팀이 맥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부차 시내의 야블론스카 거리에 버려진 시신 중 다수가 러시아군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던 3주 전, 그러니까 3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맥사 테크놀로지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에 사람의 몸과 비슷한 크기의 검은 물체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는 러시아군이 부차를 점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우크라이나군이 부차를 탈환한 후에 촬영한 사진하고 지금 대조를 한 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 물체들의 위치가 민간인 복장의 시신을 발견한 곳과 정확히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들은 지난 3월 11일부터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스티븐 우드 맥사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서 부차에서 수집된 맥사의 이 고해상도 위성 사진은 거리에 누워있는 시신들이 수주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입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신들은 이 야블론스카 거리를 따라서 800m 내외에 흩어져 있었는데 일부 시신은 포탄이 만든 분화구 옆에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버려진 자동차 근처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시신들은 흰색 천으로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들 시신은 지난달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들은 2일 이후에 발견된 민간 시신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AP통신은 사무실 건물 뒤편에서 최소 6구의 시신을 발견해 보도했고 뉴욕타임스 사진기자 역시 1마일 정도 떨어진 근처에서 자전거 옆에 누워있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부차 시내의 길거리에 버려진 2대의 차 앞에서 발견된 시신 역시 3월 21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시신들이 3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FP통신도 맥사 테크놀로지스의 위성사진을 근거로 해서 이 부차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들이 러시아의 부차 점령 기간에 생긴 것임을 증명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러시아는 지금 이 자신들이 행한 잔악한 전쟁 범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흔적들이 이 러시아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인들도 자주 보는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죠. 위키피디아인데요. 이 위키피디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허위 정보들을 삭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5천여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5일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 공보실은 이날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서 최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특별 군사작전과 러시아군 활동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을 유포하는 콘텐츠들이 위키피디아에 대규모로 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위키피디아가 러시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전의 새로운 채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수사당국은 부차에서의 집단 학살 관련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알렉산드르 바스루킨 위원장은 4일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정보라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해당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범죄에 대한 자료는 사실과 다르며 도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의 움직임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덮으려 한다고 해서 덮어질 일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러시아 국민들을 압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문들이 잠재워지는 건 역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집단 학살에 대해 되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크라이나에 의한 조작이라고 강변하는 것으로 보면 이번 일에 대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당황해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역으로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가 앞으로는 계속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일도 아마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푸틴의 운명 또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5일자 사설에서 러시아에 의한 학살의 증거들은 이번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푸틴에게 이 같은 야만적인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부차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의 모습은 이 학살이 단순한 일부 러시아군 병사의 개별 행동 이상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단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와이타임에서 계속 여러분께 빠르게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